사람마다 어떻게 왜라는 부분은 너무너무도 다른데 우리는 어때요? 왜 고마웠어? 아니 이렇게 도와주면 고맙지 뭐가 왜 고마워? 어떻게 고마웠어? 아니 고마운 게 고마운 거지 뭐가 자꾸 어떻게 고마워? 우리는 저들의 질문이 굉장히 꼬치꼬치 묻는 듯한 질문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절대적인 문화의 차이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잘해도 어떤 때는 이들의 논리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희 이번 주 고마움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특히 오늘은 고마움 관련된 논리적인 답변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과연 나는 영어로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의 한국말의 답변을 확인해 보면 그 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고마움을 느끼세요? 저희 학생의 답변을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사실 얼마 전에 내가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걸리더라고. 그래서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동기 녀석 한 명이 도와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같이 준비한 덕분에 좀 더 빨리 끝날 수 있었어. 그래서 집에 좀 일찍 갈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어. 여러분 상황 파악 되시나요? 완전 상황 파악 완료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하고 싶은지 메시지 전달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든 영어든 논리적으로 말한다는 건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언급이 돼야 되는데 자, 그 기준으로 한번 열어보세요. 무엇이 어떻게 왜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보여지나요? 그러니까 뭐가 고마웠다는 거죠? 이 문장 자체에서 보면 도와주겠다 한 거가 고마웠던 건지 같이 준비해 준 게 고마운 건지 집에 일찍 갈 수 있어서 고마웠다라고 하는데 이 무엇이 아주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고요. 왜 어떻게 고마웠다는 거지?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원어민들의 질문만 확인해봐도 알 수 있는데요. 원어민들은 언제가 고마웠어? 이렇게 상황을 묻기보다는 What made you feel grateful? 고마웠던 적이 언제야가 아니고 무엇이 너를 고맙게 느끼게 만들었어? 질문 자체가 what을 묻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고마웠다는 거죠? I felt incredibly grateful to one of my peers for helping me with a presentation. 얘한테 너무 고마웠는데 얘가 도와줬구나 해서 이렇게 부연해서 들어오네요. 그런데 뭐 친하면 도와줄 수 있지. 아니면 뭐 프레젠테이션을 뭐 이렇게 도와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무엇이 어떤 상황에 들어있는지 앞에 나온 명사를 부연하는 대명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한번 부연해 볼게요. 그러니까 the presentation was critical. 굉장히 중요한 presentation이었던 거네요. So the preparation took longer than expected. 조금 예상보다 더 많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worked late into the night. 되게 늦게까지 일하게 만들었던 상황인 거죠. 자, 근데 이 상황을 my peers noticed the situation. 그래서 the situation이라는 정관사를 정확하게 활용해 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step in to help solve my work. 무엇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주인공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방식과 이렇게 상황을 쭉 봤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를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는 문화와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어민들이 이렇게 묻죠. Why did you thanks for? 그럼 또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이 정도로 얘기해줬으면 상황 파악을 해야지 왜 자꾸 이렇게 꼬치꼬치 묻지? 라는 느낌을 받으신다라고 해요. 얼추 이들도 무언가가 어떤 상황에 있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대략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그걸 명확하게 언급해 주는 것은 바로 my opinion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왜 그걸 감사하다고 느끼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언급해 주는 건 내 의견이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왜 고마웠냐고 친다면 reduce the preparation time. 덕분에 준비 시간을 줄일 수 있었잖아요. And get back home earlier than expected 라는 표현까지 조금 더 부연해 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고마웠어? 고마우면 고마운 거지 뭘 어떻게 고마워요? 뭐 밥을 사주고 싶을 만큼 고마웠던 거야. 얘가 다음에 나한테 부탁을 하면 도와주고 싶을 정도로 고마웠던 거야.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던 거야.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언급해 주길 원한다는 거죠. At the time, I felt lucky. Have such a supportive colleague. 나를 서포트해주는 동료가 있다는 부분에서 너무 난 운 좋은 사람이라고 느낄 만큼 너무 고마웠어. 밥을 사주고 싶은 만큼 고마웠던 건지 다음에 도움을 요청하면 나도 기꺼이 도와주고 싶은 만큼 고마웠던 건지 그 부분이 바로 뭐다? What is your opinion? 당신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략적인 메시지는 이들도 분명히 이해하긴 하겠지만 이들은 What is your point? What is your message? What is your opinion? 이 부분을 너무
너무너무 정확하게 언급하는 걸 좋아하는 문화권이다 보니 우리는 반드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언급한 후 내가 보고 있는 상황이 과연 이 무엇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계속 얘기하다 보면 정관사 더, this 지시사 and 더, his 대명사, 정관사 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활용할 수 있을 뿐더러 at the time 문장과 문장에서 시점을 바꿔주는 어떤 전치사 구라든지 부사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활용하는데 반대로 우리는 어떻죠? 있었는데, 그런데, 그래서, 있었는데, 그래서 한국말은요 상황을 나열하다 보니까 상황 안에 담겨있는 요소들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엔드 버소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앞문장에 이곳은 무엇을 갖고 있어. 근데 그 갖고 있는 그것은 내가 어떻게 느끼게 해줘. 이 느낌은 일종의 말꼬리 잡기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앞문장의 내용을 다시 언급하는 대명사, 지시사, 정관사를 활용하는 건 영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로 말을 잘하고 싶다면 이들이 절대적으로 자주 활용하는 이런 대명사, 지시사, 정관사 등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영어로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파악하고 화자가 전달할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인 반면 이들은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무엇, 결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얘기해주지 않는다면 이해할 수 없는 문화이기도 하고요. 예전에 한 방송을 보니까 오은영쌤이 누군가와 의사소통을 할 때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연습을 하세요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그 무엇이 놓인 상황을 구체화하고 그래서 그 무엇과 상황을 기반해서 어떻게 왜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는 이것은 논리적으로 나의 의사,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주 기본적인 모든 언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You are Rehabit English. 여러분의 습관을 교정하기 위해 You are English가 함께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꾸준히 연습하신다면 논리적으로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을 땐 알겠는데 막상 이 무엇에 집중이 잘 안 된다거나 이걸 명사로 끌어가는 게 좀 힘들다거나 대명사의 활용이 너무 어려워요. 아니면 이 대명사를 주어, 사물주어로 쓰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그 다음에 무엇이 어떻게 왜 언제 어디서 이 기타 등등의 육하원칙을 구체화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교정용어 8주 홈트를 선행하고 오실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교정용어 8주 홈트는요 클래스 U 8주 홈트 점프업 인강 또는 나만 알고 싶은 교정용어 회화 워크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독학하실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선행학습을 하고 저와 함께 꾸준히 이 점프업 과정을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이제 이렇게 영어식으로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의 답변을 확인해 볼 텐데요. 아직은 우리가 이 룰에 맞춰서 영어로 논리적으로 말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답변은 한국어를 활용하셔도 좋은데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영어식 어순 또는 사물주어를 쓸 수도 있다는 영어식 사고 사물주어를 활용하고 여기에 어울리는 동사를 활용하는 영어식 사고를 활용해서 저와 함께 한국어를 활용한 영어식 답변 함께 완성해 보는데요. 질문이 뭐였다고요? What made you feel grateful? 그럼 무엇부터 나와야 된다? what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 고마움을 느끼게 하나요? 가족의 도움이 나는 고마움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가족이 왜 도와주지? 내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말이야. 원래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너는 언제 고마움을 느껴? 사실 내가 혼자 살거든. 근데 아플 때 내 가족이 우리 집에 와서 도와줘서 너무 고맙더라고. 사실 근데 내가 혼자 살거든. 이 상황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원어민들은 뭐가 너를 고맙게 만들었어? 라고 했는데 사실 내가 혼자 살거든. 고마운 거랑 내가 혼자 사는 거랑 내 질문에서 왜 동문서답을 하지?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 결론을 먼저 얘기해 주라는 거죠. 고마웠어? 가족의 도움이. 그게 언제냐? 내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말이지. 그러면 내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뭘 어떻게 도와줬길래 저렇게 고마웠다는 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하나 상황을 풀어보면 그들의 도움이군요. 정확하게 그들의 도움이 나의 집안일이 문제없이 돌아가게 만들어준 상황인 거예요. 내가 아파 누워있는 동안에도, 그러니까 그 동안에도 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들은 나오겠어요. 그들은 요리에서부터 세탁까지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었어. 그들의 도움이 나의 집안일이 문제없이 굴러가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너무 고마웠던 건데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들은 요리에서부터 세탁까지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나눠서 해준 거예요. 참 고마운 상황이네요. 그 다음에 그들의 도움을 계속 부연해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환경, 앞에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을 상황으로 풀어주네요. 이런 환경이 내가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줬거든. 이 정도면 상황 파악이 이들도 되겠지만 무엇을 좋아한다? 어떻게 왜 고마웠는지를 명확하게 언급하라는 거예요. 왜 고마웠겠어요? 나를 향한 진심이 느껴진 거네요. 진심 어린 걱정과 사랑에 기반한 그들의 도움이 주저하지 않았던 그 부분에서 나는 굉장히 고마움을 느꼈는데 어떻게 고마웠어? 이런 헌신적인 가족을 가진 것에 대해 약간 빚을 진 것 같이 너무너무 고마웠어. 그러니까 고맙긴 했는데 약간 정말 미안하고 불편할 만큼 빚을 진 느낌으로 고마웠어. 나의 의견이기 때문에 내가 명확하게 언급해주지 않는 이상은 상대방은 대략 어림짐작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죠. 사람마다 어떻게 왜라는 부분은 너무너무도 다른데 우리는 어때요? 왜 고마웠어? 아니 이렇게 도와주면 고맙지 뭐가 왜 고마워? 어떻게 고마웠어? 아니 고마운 게 고마운 거지 뭐가 자꾸 어떻게 고마워? 우리는 저들의 질문이 굉장히 꼬치꼬치 묻는 듯한 질문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절대적인 문화의 차이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잘해도 어떤 때는 이들의 논리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떤 상황에 왜 어떻게 있는지를 다 갖고 있다라면 무엇부터 이야기하는 영어식 답변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굳이 한국말을 보면서 1:1 영작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잘 리마인드를 하면서 한번 답변을 해볼게요. 무엇이 고마웠다고 했던 거죠? When my family stopped in to handle the housework. 이 순간, 그 순간이 굉장히 고마움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특히 while I was sick. 내가 아팠을 때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네요. 아팠으니까 얼마나 아팠는지를 한번 보자면 couldn't get out of the bed for a few days.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아팠었기 때문에 이제 my family 등장하네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took care of everything. 모든 것을 케어해줬대요. cooking, laundry and more. 더 많은 것들을 해주었고 그들의 help가 kept the household. 우리 집안 일이 어떻게? running smoothly. 잘 돌아가게 유지시켜줬고 allowed me to focus on recovering. 내가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게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원래 우리가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겠죠? 나 사실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제대로 잠을 못 잤단 말이야. 그래서 한 3, 4일 정도 야근을 해서 그런가? 거의 막 몸이 불덩인 것처럼 고열이 나고 자 어때요? 무엇이 고마웠어에 대한 답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간혹 내가 영어를 좀 구구절절하게 하는 듯한 느낌이 있거나 내가 열심히 답변을 했는데도 원어민들이 나에게 What is your point라고 묻는 분들은요 반드시 무엇부터 말하는 이 습관, 이 연습을 셀러와 함께 꾸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그리고 어떻게 고마웠다는 건지를 명확하게 언급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일말의 주저함 없이 genuine care and love 나를 향한 정말 너무 진심 어린 이런 케어를 해줘서 나는 너무너무 고마웠어. 이것이 Y가 되겠고요. 어떻게 고마웠어? Feel like I truly owe them. 나 진짜 걔네들 약간 빚지는 느낌만큼 너무너무 고마움을 느꼈어. 기억나시나요? 무엇부터 이야기하기, 무엇을 대명사로 구체화하기, 즉 상황을 구체화하기. 자, 무엇이 놓인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왜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자, 여기에 원어민들이 자주 활용하는 표현까지 활용한다면 너무도 욕심나는 논리적인 말하기가 되겠네요. 이어지는 답변을 반복해서 들어보시면서 어떤 것이 무엇이며 결론인지 대명사와 지시사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궁극적으로 전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구분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My family support meant the world to me while I was sick in bed for a few days. They stopped in to handle everything, cooking, laundry, and more, which kept the household running smoothly and allowed me to focus on recovering. I felt like I owed them taking care of everything without hesitation. I was also profoundly grateful for their unwavering support during such a difficult time, and it shows their genuine care and love.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논리적인 말하기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상황을 이해하는 우리와 다른 이들의 무엇부터 말하는 방식을 계속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